이름 있는 화가들인데 상담조차도 힘들어요, 그분들하고는. 근데 지난번에 알아봤던 그 서울대학 교수 그분은 지금은 이제 노인이라서 안 돼요. 또 이게 있대요. 그 잘 그리는 이름 있는 분들은 그리기는 제자가 그리고 여기 낙과는 자기가 찍고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던데 뭐 믿고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다음이라도 한번 그 이사회를 열어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영정은 그냥 뭔가 시대 때문에 육패 없이 시대 지냈는데 그 영정은 나중에 왜 육패 없이? 먼저 그 시대 때 보니까 그 육패 없이 지내셨잖아요. 제가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거 모르는데 참석하다 보니까 육패 없이 지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글쎄. 요즘 다른 어른들도 계시니까 좀 이제 그래서 하여튼 지방을 써붙이고 지내서도 제사 지낸 거니까. 그럼 영정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영정은 나중에 회장님 와서 이렇게 그거를 전체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임시총회에서 위임 받아서 임원분들이 좀 상의를 해주세요. 임원 회의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럼 임원들한테 의임을 해서 그 임원이라면 그 집행부는 이제 감사님 입회하에 이제 사무국장이나 회장장인데 지금 한번 현지 실사를 답사해보고 그때 회장단 회의를 열든지 이사회 다시 개최하든지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그 종답 복토 문제가 있어요. 종답. 그 국내에 우리 종로에 840평이 있는데요. 저쪽에 하나는 2,200평짜리 밭을 해서 논인의 밭을 써먹을 수 있는데 물을 빼는데 이쪽은 840평짜리는 옆에 물을 가두면 보여서 밭을 못 써먹어요. 옆에 쌀을 메고 써요. 또 이번에 우리 좀 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논이라면 좀 장비다고 해서 모시고 뭐냐면 1,000평에 쌀 하나도 안 줄라래요. 심는 가격에서 엄청 올랐어요. 1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려면 지금 2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그 복도에 흙값도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내라고 한 채 3만 원 정도 지대로 조용히 모신다고 해서 400차 들어가는 400톤 넘게 들어가 400차에서 한다라서 그 얘기가 좀 됐어요. 그래서 회장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논과 논이 있는데 옆논이 복토해 가지고 높아졌어요. 그게 우리 논은 이게 800평인데 늘마집인데 얕아지니까 옆논보다 얕아지니까 침수가 되고 용사를 못 찍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3만 원씩 한 400차 들어가는데 부가세별 견적을 받아보니까 부가세 별도 1,2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결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견적상의 금액이 그래요. 그거는 그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놈이 복도기 전에는 상관없었어요? 아니 논이라는데 논이가 햇살을 지금까지 괜찮았죠. 지금까지 논농사를 칠 수가 없다. 밭을 해야 되겠다. 아니 내 얘기는 옆놈이 복도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예예. 근데 복도에 그럼 그때 저기 이해했어야지. 녹지를 해갖고 복도 맘대로 그러고 지나간 거죠. 이해해야지. 이해는 하나예요. 밭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봐주려면 논으로는 못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은 한 100만 원 아니 20만 원도 안 되는데 봐주려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더라고. 이제 뭐 하지 여기? 아니 1,200만 원 들으면 정리 밭으로 만들으세요. 그래야지. 농지정리 정리 흔들냐고. 네네네. 농지정리 한 뒤에는 뭐 흔드는 아니 옆에 논을 복토라면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아예 안 돼. 2m까지는 신고요 신고 2m까지. 네, 신고해야 돼요. 그거. 신고 안 되는 거야. 허가상에 안에 2m까지만. 저 이제 허가 받고 해야죠. 근데 요거는 1m 20이라 네. 1m 20이라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요. 돈이 안 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1,200만 원. 다시 한번 그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 또 일단
시행만 하도록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족보 발간 문제인데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제 이 종들이 모임이나 소중이나 이런 나오는 말이 우리 세대에서 족보를 내야지 우리 세대가 넘어가면 족보를 못 낸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의뢰부를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4년째 족보 낸 지가. 근데 요즘은 족보를 우리가 서류만 있으면 쉽게 낼 수가 있어요, 족보를. 왜 그러냐? 옛날에는 각 파의 그 수단의원들을 이제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든지 해서 전부 그 생존료를 이제 수집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수단의원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만 수단의원들이 전부 세대 방문하든지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단 우리가 제공해야 할 것은 주소나 연락처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근데 지난번에도 족보를 발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만은 주소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 주소가 안 들어와도 그 우리가 4파 중에 3개파는 다 주소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정치나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무당파 큰 집들은 정치내 조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혀 주소록이 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파는 누구를 막론하고 더 주소록 좀 보강해서 제출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결정될 문제는 결정을 해도 좋은데 이미 결정은 한 사항인데 주소가 안 들어와서 아직 족보 발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협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이것도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운한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안에 넣어가지고 모재 선생의 그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래서 내용적으로 알아봤더니 그것도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도 한 1,500내지 2,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 비용이. 근데 우리가 그런 재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3월 18일 날 이천시청에서 그 설봉서원 사연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학술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감추려 봤더니 그 서희 선생이나 이관희 선생이나 소요제 같은 분들은 그 남의 조상이지만은 그 홍문관 부지아 지낸 분인데도 그분들은 출생서부터 성장 과정, 관직 중중해서 거의 40쪽 내로 기재를 했는데 우리 모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제일 쓸 말이 많은데 체육대학교 교수를 선임을 해가지고 제가 전화 한번 받은 적 있어요. 모지 할머니의 본관이 어디냐. 전준희 씨 효창군 송념의 따님이다. 요거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8쪽이 학술대에 발표한 것이 8쪽. 그것도 자기 일가까지 합쳐서 양천호 씨 집안까지 합쳐서 8쪽. 참 분통을 터뜨릴 일이죠. 이번에 이사회 가면 제가 항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교수만은 문중에서 꼭 선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제나 페이지 수를 꼭 지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지 어느 사람은 40쪽, 어느 선생은 8쪽 이건 형평성 문제다 하는 것을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1,500만 원, 2,000만 원 쓸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해서 학술에 있는 연구를 했다가 말씀만 드립니다. 그럼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족부에 대해서요. 정말 조금 지난 얘기인데 그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서울 어디 사무실이 있다는데 족보를 그냥 내고 싶으면은 자기네들이 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경비도 얼마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아서 연관이 되는 왜냐면 우리 문정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정하고는 관련 없이 자기 족보만 해주는데 25만 원 받고 해준답니다.